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죠. 목요일마다 우리가 또 만나보는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랑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손형록님께서 댓글로 노영희 변호사한테 중독이 되어가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내가 아까 중독적이긴 하지. 자, 제가 예전에는 약간 맏며느리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맏며느리감은 아니고 약간 귀여운 막내 며느리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귀여운 막내 며느리가 진행하는 방송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이슈 봅니다. 안철수 X파일 제보받았다. 이건 안철수 치명적이다. 이게 바로 열린공감TV에서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에 설전이 참 엄청난데요. 어제 아침 이준석 대표가 포문을 연 거죠. 안철수 후보 쪽에 배신자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속이 좁아요. 조롱을 막 하고 나니까 안철수 후보 발끈해가지고 밝혀라, 까라, 공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 안 후보 측근이죠. 2월 초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합당 제안했다. 폭로했습니다. 너무 이중플레이가 심하고 낮과 밤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이건 뭐 도대체 뭡니까? 제일 잘하는 말씀해 보세요, 신자씨 변호사님. 아, 저요? 네. 저는 요거는 이준석이 대선 이후를 본 포석이라고 봐요. 대선 이후를 본 포석. 맨날 네. 자기 정치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죠. 대선이 코앞인데? 말하자면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양쪽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평가, 자기가 선 자리에서 평가만 다를 뿐이지 네. 똑같은 얘기예요.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하자. 그 다음에 합당을 할 경우 당직 주겠다, 네. 공천 일부 주겠다, 공천권도 일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뭐 종로, 부산시장, 종로, 그 국회의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말하자면 어차피 공천장 도장은 옥새 들고 나르셔에서 보셨겠지만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선관위에 제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천권과 당 조직을 이렇게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합당해가지고 합당 전제 후보 단일화 하자. 그럼 이 과정에서 윤 후보 측과 윤핵관 측이 싹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윤핵관 소위 핵심이나 윤석열 측과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예, 후보를 제끼고 소위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네. 핸들링할 수 있는 거는 공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직을 매개해서 합당하고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준석이 심지어는 미국 대사로 보낼 거다. 한국에 못 있게 하고 이준석 제거 프로젝트가 가동될 거다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네. 가겠다. 윤핵관은 네. 공직을 가지고 윤석열을 붙들고 공직에 진출하겠다. 요 두 개의 흐름이 부딪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약간 약점이 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하게 뭔가를 못 걸고 있는 중인데 그걸로 이 사람이 이렇게 찌부러져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지금 이렇게 모색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 합당이 아니고 단일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사실 이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양쪽에서 협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견 교환 정도가 물밑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실무전에서 왔다 갔다 한 얘기를 자기가 전해 들은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발끈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발끈하고 거기에서 반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문에 내서는 네네.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나오면서 합당 이야기를 자기가 제안한 걸로 했단 말이야. 그렇죠. 분명히 이게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건 아니고 나는 모르겠는데 밑에서 또 어떻게 얘기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라면서 되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리고 이거를 먼저 포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실제로
기자회견문에 나온 걸 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여해서 대화가 오간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 얘기, 사실 합당 얘기를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상태에서 합당해서 들어오면은 사실상 이쪽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권을 쥐고 가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건 맞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거면 들어오지 마라 라는 식으로 품을 미리 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니들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보기에는 단일화를 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은 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윤핵관이 주도하는 단일화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윤핵관 이태규 때문에 총괄 이런 거죠. 선대본부장에게 윤핵관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 조심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는 이태규 의원이 그래도 나를 네가 못한다 그랬어요. 당신이 네. 당대표니까 네.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 주도하는 단일화로 정권 교체가 되면 본인은 설 자리가 없다. 이왕 단일화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주도하는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윤석열 후보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말하자면 단일화를 추진을 하는데 본인은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일정하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 믿지 마. 윤석열도 모르게. 하지만 단일화를 합당 전제로 해서 단일화가 꽉 나왔다. 근데 그럼 후보가 그걸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단일화는 할 수 있지만 윤핵관이 주도하는 단일화는 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일화에 대한 두기를 보기가 그대로 드러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자, 심하게 조롱하면서도 속내는 윤석열 후보 측 라인하고 접촉하지 말아라. 나랑 접촉해라. 그거죠. 이게 요점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기 맞는 말씀인데, 저도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지금.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사실은 지금 물론 아직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합당 전제 단일화가 판이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윤핵관 중심 단일화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말이 거칠어지고 메시지가 거칠어진 거죠. 우리가 보통 옛날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몰아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놓고 몰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코너에 몰면 쥐도 뭡니다. 물어요. 네. 물론 뭐 안철수 후보가 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또 재미있는 논평이 나왔어요.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는 배설로 쾌감을 느끼는 학문기를 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 발달 단계를 설명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론 중에 하나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구강기, 입으로 모든 쾌감을 느끼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단계 거치면 학문기, 배설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남근기, 그다음에 뭐 청년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1단계, 2단계가 바로 이제 구승기, 구강기, 학문기예요. 상당히 아주 낮은 발달 단계 수준이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배설을 조율하면서 사실은 쾌감을 느끼고 자율조절 기능을 좀 발달시키게 된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당에서는 배설기인 학문기를 지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죠. 제가 정말 심리학 박사 오래 배운 사람으로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좀 자제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거는 그냥 구강기적 특성이 좀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뭐 전 심리학은 잘은 모릅니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공식 논평으로서 아주 강한 말이 나온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이게 지금 네. 이게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을 한 거를 배설했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네. 사실 구승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승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입으로 배설한다는 표현이라서 네, 맞아요. 사실은 엄청 모욕적인 표현을 지금 쓴 건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을 만든 게 이유 좀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저는. 서로 이제 이간계 폭탄을 서로 상대방에게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태규 의원이 어제 그렇게 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쌓였던 거죠. 백브리핑도 네. 했었어요. 1시간 정도 했다고 그러고, 그에 반해서 이준석 대표는 4분 정도 공식 입장만 딱 얘기하고 마감했거든요. 6시에.
하는 걸 보면 그 이관계 폭탄을 던졌죠. 이태규 의원이 그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물밑에서 안철수를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사람의 여의도에서는 대부분 이태규 아니야?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은 단일화에 우호적이고 권은희 의원 등은 네, 또 싫어하죠. 단일화에 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태규 의원을 손가락 그렇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이태규 의원이 말하자면 진짜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네가 와서 이준석 대표가 와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을 분열시키려고 던졌더니 이태규 의원이 윤핵관과 이준석을 분열시키는 이관계 폭탄을 다시 던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관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쨌든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의 뭐 어제 수준은 보아라 파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그 좀 구차하게 이 불씨를 살려놓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저는 매우 특이했는데 그 와중에 열린공감TV에서 어제 나 안철수 엑스파일 제보 받았다. 근데 아직 공개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단일화가 되면 열린공감에서 까겠다. 단일화가 안 되면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까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수가 깐다. 안철수 엑스파일 뭐 내가 들은 바로는 뭐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이 동네에 떠돌고 있었었는데 어때요? 뭘까요? 이 안철수 엑스파일이 있을까요? 정말로?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철수 후보가 정계 입문한 지 꽤 됐습니다. 이제. 10년. 예, 10년 정도 됐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파괴력이 갖고 있는 거라면은 뭐 공소시효나 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년 이내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정계 진출한 이후에 네. 엑스파일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큰 것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추측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TV조선에서 어제 장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화면 나옵니다. 안철수 대표가 놀랄 만한 폭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 노란 색깔로 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 터뜨리세요.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지금 화나서 말했어요. 자, 열린공감TV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열린공감TV는 이거 검찰과 윤석열 후보도 알고 있는 거다. 저 지금 까만색 화면으로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안철수 파일 단독 입수. 최근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에 대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자, 왜 이럴까 이러면서 쭈르륵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래쪽에 나옵니다. 열린공감TV는 저렇게 글씨 조그만 거 누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읽어줘야 되겠다. 얼마 전에 엄청난 제보를 받았다. 이른바 안철수 엑스파일 문건이다. 세부 내용은 보도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안 후보에게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며 반드시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말 만남이 성사되면 후보들끼리 대의를 위해서 협상하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과연 될까? 이러면서 검찰과 윤 후보 측은 이 카드를 활용해서 안 후보가 완주할 수 없게 단일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굴욕적 상황으로 검찰의 항복 선언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굴욕적 단일화를 노리는 포석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엑스파일이 공개가 되겠습니까? 공개된다면 무슨 내용으로 공개가 될까요? 저는 만약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대체로 이제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뭔가 엑스파일이 공개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가족이나 본인 관련된 도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두 분야죠. 항상 다 두 분야인데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가족 관계에서 또는 본인이 어떤 뭐 연문이나 추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까지 가족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적됐던 거는 김미경 씨 그 부인과 관련된 어떤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가 의원일 때 보좌관들이 만들어서 김미경 갑질 요거는 이전에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도 좀 더 세고 강한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는 게 하나의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는 사업했던 사람이니까 뭐 의사하다가 무슨 뭐 의료사고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안랩 관련해서 뭐 주가나 또는 회사 내부에서의 어떤 부정한 사업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진짜 쉽게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양쪽 그렇죠. 다 예. 더 이상 단일화 소위 저는 얘기할 필요도 국민의힘이 없어요, 이제. 단일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일화 없이 단일화 효과를 계속 그렇죠, 노리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단일화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예, 실은 내심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오늘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미 그때가 돼서 몸이 달아서 움직이고 안철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 폭로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에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안철수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뭐 무슨 뭐 부정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딱 나오는 정도의 아주 확실한 논란의 여지 없는 팩트가 아니라면 네. 논란을 일주일 동안 벌인다?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더 결기가 강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 짝 빤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일화 얘기 잠깐 나와가지고 짱을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을 본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단일화하자 그러고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단일화 필요 없다 이러면서 고압적 자세를 취하고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쁘게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뭐 사실 입수한 게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치명적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를 정말 이거 해가지고 효과를 올릴 거였으면 진작에 이런 식으로까지 오지 않고 해결을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사람들이 야 뭐 저렇게까지 말을 하고 어쩌고 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걸 내밀면서 그는 효과가 그렇게 정책 효과 극적일지 잘 모르겠어요. 자, KKN님께서 검찰 캐비넷으로 윤석열이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KT주님은 찰스 당하지 마세요. 힘내라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나님, 검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약점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까? PIRE님, 하는 행위가 딱 양아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유, 정말. 김영민님, 국민의힘은 똥치를 해도 봐주고 다른 사람은 티만 묻어도 거부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매우 수준 낮은 정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굴욕적 단일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동안 이미지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그들이 단일화 한다 그래도 그거는 정상적이고 진정성 있는 단일화는 아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모양새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합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얘기했던 거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와 이익 실현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의혹에 대한 윤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 지금 요게 되게 핵심이었어요. 자, 우상호 의원 발언,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법정 토론 발언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언론에서 9억 원의 차익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아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TV 토론에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이 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네, 처음에 2010년 5월 이후에 주가 거래 안 했다, 주식 거래 안 했다. 우리는 손해만 4천만 원 보고 다 손 털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초창기 발언이었는데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TV 토론하면서 벌었죠. 당연히 했죠. 제 처가. 수익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했습니다. 이익도 봤습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자, 우상호 의원은 구체적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인가요? 그 3개월 동안에 언급한 9억 원대 차익 이 얘기를 SBS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 이준석 대표, 야, 수익률을 봐야지 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솔직히 우리 다 변호사들이지만 무슨 주가 조작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행동을 했냐, 안 아무 말 했냐. 대잔치야. 구승기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좋아요. 감사해요. 내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패널들이 말해주면 너무 행복한데. 자, 좋아요. 그럼 해봐요. 계속. 신장식 변호사님. 아니 수익률 문제. 원래 이준석 대표가 코인으로 제가 추정키로는 한 10억 이상을 벌었어요. 벌었죠. 지금도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라 그 짜서 이 뭐 자동 하다며. 프로그램 네. 매매를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사고 어느 시점에서는 팔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그 핸드폰에 이 거래 수수료가 찍힌 거를 이렇게 같이 뭐 밥 먹고 얘기하다 봤는데 거래 네네. 수수료의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우리랑 틀리죠. 우리랑 달라. 이게 수익인가 했더니 거래 수수료야 그냥. 수수료를 그만큼을 내고 있는데 여튼. 세상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차익과 수익률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게 왜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여튼간에 9억 원대 차익이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거고요. 당연히 주식을 했죠. 이 얘기 앞서서 4천만 원 손해보고 10월 이후에 끝냈습니다라는 얘기가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신한은행 신한증권 계좌 하나 딱 흔들면서 이거 봐라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진짜 지금 관여한 계좌가 뭐 5개네 6개네 그런 말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그거를 진짜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찰 출신이 특수부 검찰 출신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네. 김건희 씨가 수익을 얻었을 수 있어요. 뭐 주식 하다가 수익 얻을 수 있죠. 이준석 대표도 뭐 그렇게 하다가 비트코인에서 그 수익을 얻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주가 조작 범죄를 엄중하게 중범죄로 하느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생기기 이게 때문에.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근데 예. 무슨 수익률을 운운하고 있어요. 지금 그 행위 자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장난질 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정말 무기징역 사형감 아니에요. 개미 투자자들의 그 피해가 극심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검찰은 이거 무슨 뭐 퀴즈 풀기도 아니고 아니, 공소장 그러니까요. 범죄일람표에다가 김건희 이름을 289회나 언급해 놓고 그래 놓고는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했다. 아니,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검사 거예요. 출신이 그런 걸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돼. 내가 하면 괜찮지. 왜 나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왜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빠져나가시나? 아니 그렇잖아. 우리는 변호사잖아, 셋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검사 출신이라면 책임 있는 검사님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솔직히 저는 수익률 문제라는 말이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 뭔 미쳤나 봐, 소리지? 진짜.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았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의미로 같아요. 한 거군요. 네. 저는 수익률 문제라서 아니 수익을 그러면 뭔 소리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척척 박사 준성님이구만, 준스토님. 사실 이게 저기 네. 뭐 정황상 아예 뭐 이걸 이제 저기 뭡니까 신한증권 계좌만 하면서 아예 거래한 적도 없다 손해만 봤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네. 지난 2월 9일인가요? KBS 단독으로 이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 이후에 40회 정도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가 이제 확인한 건 40회 정도 거래를 확인을 했고 40회 정도 거래가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이것이 그 거래가 모두 그 주가 조작에 사용된 거래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끝까지 안 나왔을까지 거짓말했을 거예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토론에서 말이 바뀐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공소장에는 안 넣은 것처럼 했는데 범죄 일람표에는 이름이 289회인가요?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된 거란 289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을 일관되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사실 정황상 좀 믿기가 어려운데 지금 말이 계속 바뀌어 왔고 그리고 공개한 계좌도 맞아요. 신한은행 그때 사실 신한증권 계좌 했을 때 왜 이 기간만 공개하냐 다른 건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해서 맞아요. 전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확인된 게 3개, 4개가 더 확인이 됐고 네. 사용된 계좌는 미래에셋 계좌인가요? 다른 계좌가 사용됐다는 게 확인이 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범죄 일람표를 살펴보게 되면 범죄에 사용된 157개의 계좌 중에 도땡땡으로 익명화된 김신영의 계좌는 5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 3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2개는 직접 한 겁니다. 이거는 김 씨가, 즉 김건희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매수 유도에 따라서 직접 주식을 사는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신영의 계좌는 가장 통정 매매가 106번, 가장 통정 매매가 106번. 이거는 서로 알고 짜고서 거래했다는 거예요.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이거는 그냥 실제로는 안 할 거면서 이렇게 그냥 허수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것처럼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78번이나 이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신한금융투자계좌 1개 받겠다고 했지만 DS, 대신, 미래에셋, 하나 등 증권사 계좌 4개가 더 나왔다는 거고 최근에 나온 또 다른 보도에서 1개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7만여 주를 매수하고 49만여 주를 팔아서 9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9억 4천 2백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왔다는 거죠.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 289회 등장하고 더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 씨, 손모 씨. 이분이 이 주가 조작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 중에서 한 번만 한 시기에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김건희 씨보다 훨씬 관여도가 적어도 지금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 1차 시기, 2차 시기 몽땅 더 관여한 사람으로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받고 있다는 거.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왜 손 씨 주장은 안 받아들여주고 김건희 씨는 아예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자, 공소장, 중앙일보가 2021년 12월 7일에 보도한 공소장.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단독 보도 낸 게 있어요. 이거 완전히 오버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사과해야 되는. 돼요. 중앙일보 왜 이래요 정말. 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지만. 법조팀에 기자 없어요? 공소장 범죄 일람표도 공소장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르나요? 모르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언론 보도 태도를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지적하신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공소장에 네, 김건희 네. 이름 없다. 네. 첫 번째가 그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범죄 일람표는 공소장이에요. 공소장. 그럼요. 네. 공소장 전체로서의 공소장이고 두 번째는 그 뭐냐면 이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하는데 불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도 안 되시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는요. 기소 전에 공소장이 유출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14명이 기소됐고요.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해서 14명이 기소됐고 그중에 5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네, 권오수를 나머지 비롯해서 불구속 기소. 5명. 약식 기소까지 포함하면 현재 14명 기소돼 있고요. 그리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피의사실 공소장은 공개돼 있는 겁니다. 그럼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랑 판사랑 변호인이 다 얘기하는 내용들은 공개될 정보예요. 그리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주장되는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불법하게 입수된 자료다라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참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바보로 알아. 자, 예. 밑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김건희 씨 5개 계좌 뉴스타파에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1, 2, 3, 4, 5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정말 글씨 너무 작다니까 내가 이런 말 하지만 어쨌든 저기 보면은 증권사 신한 미래에셋 DS 하나 대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계자 매수액 매수액도 저렇게 커요. 신한 것만 해도 저기 17억 3,297만 2,500원. 그다음 미래에셋 거 17억 5,400 어쩌고 저쩌고. 와, 매수 기간 2010년 뭐 어쩌고저쩌고부터 쭉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매수 액수 17억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1,000억대 상장가 총액이 1,000억대인데 총 주가가 네. 근데 이거 17억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가 조작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얘기예요. 네. 첫 번째는 당시 시가총액 300억 정도였습니다. 1,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권오수 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집을 많이 해서 워낙 다수주주기 때문에 지배주주기 때문에
자기 이 주식 자기가 주식을 워낙 많이 갖고 있었어요. 100% 중에 뭐 7, 80%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 조작은 7, 80%는 이렇게 잠겨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30%만 나머지 대상으로 해서 가져가는 하면 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권오수나 또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맡긴 이정필 씨나 이게 초기에 뭐를 하냐면 전부 다 매집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딱 쟁여놓고 나머지 주가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을 줄여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1,000억 원대다. 그걸 가지고 17억 가지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냐.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김필수 변호사님.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게 뭐 좀 어떤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이게 이제 수법이 있대요. 이거 그러니까 저기 최대한 어쨌든 돈을 적게 들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몇 주 안 되는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가장 적을 때가 점심 무렵이니까 그 무렵에 노려서 그 액수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팔 때는 거래가 많을 때 파는 식의 수법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뭐 그런 전형적인 수법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이 액수 지금 사실 그리고 액수를 다 더하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히 주가 조작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 사실 크게 안 다뤄지는 느낌인데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 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애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네. 조국 관련해서 수사할 때 지금 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을 되게 문제를 삼았던 그러니까 분이란 뭐 말이에요. 사모펀드에 뭐 돈을 넣냐. 예, 근데 이러면서. 지금 사용된 네. 방법은 지금 여기 지금 등장하는 방법은 정말 꾼들이 아주 질 나쁘게 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적어도 어쨌든 도이치모터스로 사건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은 전부 그런 내용으로 기소가 된 상태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나오면 뭐 사실 윤석열 총장 쪽 후보 쪽에서 범죄 일람표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말해 왔다는 것도 이게 뭘 믿고 한 건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참 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 씨 2009년부터 주식 수급 의뢰를 받아서 수급을 해왔다. 본인은 그냥 혼자 알아서 사고 판 거다라고 변명했으나 검찰은 이 손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보고 그 사람만 유일하게 전주 중에 한 명으로서는 기소를 지금 했다. 근데 오히려 김건희 씨하고 비교해 보면 세 발에 피었다. 이게 요점이에요. 자, 이 왜 그러는 거예요, 신자씨 변호사님? 뭐 이게 제일 자기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크군요. 거짓말을 했다, 주가 조작을 했다. 네. 주가 조작의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을 때리는 피해자가 딱 그 특정이 되지는 않지만 네네. 실제로는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상식과 공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는 또 20대에서 상식과 공정 이야기 많이 해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정말 불공정이거든요. 맞아요. 자, 요 뭐 불공정 얘기는 제가 너무너무 뭐 입이 닳도록 말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로 계속 나온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SBS나 KBS나 이런 거를 보도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이러고 그냥 샥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뭔가가 튀어나올까요? 뭐 그거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식거래 패턴 얘기는 뉴스타파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출처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추적한 언론은 이번 뉴스타파에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거고요. 이거에 지금 여러 지금 사람들이 뭐 추측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한 것에 왜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것이 내용이 워낙 중대한 것이라서 하는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뭐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사실 제가 봐서는 이게 몰랐던 충분히 취재 가능한 정보였던 것들이 지금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왜? 왜냐면 좀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러워서 네, 그러는 거야? 네, 조심스러워서. 좀 조심 덜하는 신자씨 변호사님 어때요? 아니, 왜 무슨 그러는 거야? 소리입니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네. 그럼 조심스러운 말을 해봐요. 어떻다는 거예요? 진행자로서 어떠한 구설에도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밝히고요. 많은 분들이 네, 고생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지만 여튼 네. 뭐 더 이상 그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확보가 된 네, 거죠.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사실은 김건희 씨 이런 주가 조작이니 뭐 도이치모터스니 뭐 별별 얘기 다 나오는 이 범죄 혐의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불기소로 의견을 올려서 대선 전에 털어주려고 했다는, 이거 보도예요, 보도. 털어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윗선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것도 그렇고 공소시효 때문에 뭐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윗선에서 결재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펜딩 상태다, 이런 보도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검찰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겠느냐. 그냥 우리는 정상대로 처리하고 있는 거다. 뭐 위에서 우리한테 뭐 하라 마라 하는 소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갈린, 수사팀 내에서 의견이 갈린 것들이 좀 몇 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예전처럼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모두 다 불기소 처리해줘야지라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 보도도 언론사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는 옛날과 다르게 뭔가가 좀 있다. 분위기가 좀 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해요. 이거는 뭐 둘 다 비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야. 충분히 검찰은 어쨌든 그런 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경험을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나중에라도 다시 열었을 때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런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검찰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좀 탈만한, 이거 보도할 만한 내용이라고 언론기관들도 판단한 게 거다? 아닌가 싶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죠. 뉴스타파가 생각해야죠. 큰일 했고요. 뉴스타파가 진짜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서 방송한다. 네, 이런 자로된 말씀이십니다. 듯한 중립을. 자로된 듯한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열세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장동 녹취록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라디오에서 대장동 녹취록 미공개분을 추가로 공개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 윤석열이 나한테 앞으로는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검사들 돈 좋아한다. 돈 안 받은 사람은 땡땡밖에 없다. 네. 조은석 뭐 이런 사람 돈 안 받더라. 다른 사람 다 받더라. 윤석열은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누가 의심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데 네. 지금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나한테는 앞으로는 더 못 봐주겠다. 검사들 돈 좋아한다. 돈 안 받은 사람은 누구누구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다 받더라.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영장 나면 바로 죽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녹취록에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깐 거예요. 야, 이게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랑 연결돼서 쭉 삼고토건까지 쭈르륵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 윤석열 부친 집사증거도 다 연결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땠습니까, 김필수 변호사님? 뭐 지금 사실 뭐 녹취록이 사실은 찔끔찔끔 공개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사과 박스를 몇 박스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또 이것도 뭐 나 지금 그 분석하러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하고 있어. 예, 지금 사실 따라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답변을 했고요. 네. 지금 근데 대장동 건이 특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격할 만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거를 지금 세게 지금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공수가 교대됐어요. 네, 그렇게 된 상태죠. 그렇죠. 네. 뭔가 큰 흐름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지금 사실 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은 그다음에 뭐 내가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장문의 해명 자료를 냈어요. 네. 그분은 양승태다. 뭐 네. 거기서 네. 양승태 그 사법부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갈등이 깊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가만히 안 두려고 하는 거다 등등등 본인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공수가 바뀌고 해명을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더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뭐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노 변호사님 어제 남욱 네. 변호사 만나고 온 얘기나 좀 해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지난주에는 이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김만배 씨를 만나고 와서 방송을 하시고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그럼요. 네, 어제는 또 남욱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남욱 변호사를 만나고 왔죠. 어제 1시간 20분 정도 접견을 했는데 길게 어쨌든 길게 해요. 지난번에 김만배 씨도 그 정도 했는데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를 알게 된 걸 후회한다 이러면서 김만배 씨가 돈 돌려주기를 싫어해가지고 사실 뭐 얘기한 거다. 그래서 제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깔아. 조지현 대법관이 맞느냐. 네가 말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윤석열 후보하고의 연결관계를 김만배 씨가 계속 말하는데 맞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죠. 김만배 씨가 워낙 검찰 인맥, 법조 인맥이 튼튼한 거는 뭐 다 아는 공제 사실 아니냐. 그 인맥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요게 이제 그 남욱 변호사 얘기인데 남욱 변호사 지금 재판받고 있어서 말을 아껴요. 아끼고 사실 저보고 누나가 말을 좀 다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얘기.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블러핑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있어요. 블러핑이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워낙 돈 돌려주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 나눠주기가 싫은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돈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익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는 50억, 누구는 50억, 누구 50억, 누구는 뭐 100억,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남욱 너도 변호사고, 그 다음에 정영학 씨도 그렇게 회계사고. 똑똑한 회계사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김만배 씨가 이거 이익으로 공제해야 되고 이거는 딴 데 줘야 되니까 이건 뺍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말을 사실은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 자리에서는 그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거 말도 안 돼, 그거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은 김만배 씨가 배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 배당 안 해줘 이거예요. 배당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소송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배당이 올스톱이 돼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단 거기서 오케이 하고 나중에 정영학 씨가 김만배 씨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대요. 그래서 50억 상당인가 60억 상당인가를 돌려받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갔기 때문에 김만배 씨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 일부는 블러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김만배 씨는 기본적으로는 인맥 관리를 계속 해왔고 검찰 인맥이나 법조 인맥이 사실은 그래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겠는데? 그렇죠. 억울했죠. 사실 2009년부터 본인이 이 사업을 쭉 핸들링해서 왔다가 남욱 변호사가 2015년에 구속되면서 실은 김만배 씨가 거의 영입되다시피 이 사업 자체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법 리스크 관리는 김만배 씨가 쭉 2009년부터 해왔던 것 같고 네네네. 예, 굉장히 억울하겠는데 그쪽 그래요. 입장에서는 네. 우리로서는 뭐 다 그게 천상계의 이야기지만 아니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돈 줬다는 게 혹시라도 맞는 말이냐, 유동규 씨한테 돈 준 거는 맞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유동규 씨한테 뭐 일부 간 건 당연히 인정을 하죠. 김만배 씨가 전달해 줬다는 거니까. 근데 김만배 씨가 전달해 줄 때 유동규 씨가 자기가 돈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푼 돈을 줬다는 거예요. 몇 억,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근데 그럼 그 돈의 일부를 뭐 또 윗선에다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으로 해서 지금 엄청 큰 돈인데 그중에 뭐 몇 억 받고서 그 사람이 그걸 또 나눠가지고 위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그런 아니라는 정도 액수가 거죠. 아니다. 네, 그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김만배 씨나 남욱이나 혹은 또 딴 사람들. 제가 거의 관계들 다 안다 그랬잖아요. 딴 사람하고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사실은 계속 언급된 인물들은 국민의힘 인물들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의 연결성을 계속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쪽 리스크로 왔던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되는 라인이나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문제의 네. 그래서 그분에 그래 집착을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저기 아까 공소교대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에 대한 이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이제 오늘 그분에 대한 얘기도 아까 뭐 조지현 대법관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그분이 그 조지현 대법관께서 그분에 해당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 그분에 있어서도 불분명해진다는 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사실상 이제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사실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지현 대법관이 어제 거짓말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조지현 대법관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지현 대법관이 원래 제가 조금 아는데 그런 성품도 사실은 아니고, 조지현 대법관이 특별히 무슨 행동을 여기서 했다는 게 나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가 조지현 대법관의 이름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조지현이라는 이름을 거론할 이유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조지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거기서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설레발치고 난리를 쳤던 그 이름이 이재명이 아니었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특히 중요한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 대선 시즌에서 이렇게까지 오도하고 왜곡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막 공격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다 얘기됐습니다. 사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 팔지 말아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못 지켜서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분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라도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장동 녹취록 신빙성, 그럼 이거 흔들린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그런 정답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어디가 블러핑이고 어디가 사실에 입각한 거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힘도 요건 블러핑이고 요거는 사실이다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본인들의 유리하게. 윤석열 이름 나오는 거는 블러핑이고 그분은 아직도 그분들이 여럿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분 중에 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LCT랑 비교해봐요. 그동안에 공영개발 들어가서 한 푼이라도 돈 받아오고 민간개발한테 하나도 안 주고 다 정말 1,000억이라도 끌고 온 데가 있나. 대장동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뭐 결국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을 내고 빨리 판단을 하고 하는 것,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뭐 클라이언트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언론에 나와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둘밖에 없다. 언론인하고 정치인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결론 내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결론 나올 때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판결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판단하시면 되니까, 현재는 어쨌든 정확히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으니 이걸 기준으로는 판단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그동안 흘러나온 걸 보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점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은요, 고민정. 요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활약 많이 하시는데, 고민정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